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홍단열 부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취업을 부탁해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오늘의 출제, 저한테 오고 있어요. 오! 첫 출제죠. 첫 출제를 제가 해보는데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첫 번째 문제 불러드릴게요. 최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된 제도로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했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자진 신고자 제도, 2번 전속 고발권 제도, 3번 공정거래 제도, 4번 사전 심사 제도. 단영 학생. 전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전속 고발권 제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보신 거예요? 네. 오, 후경 한번. 저는 3번 아닌가? 공정거래 제도. 네. 페이크였어?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 예. 2번이 맞아요. 네, 2번이 맞습니다. 3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전속 고발권 제도는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원래는 그렇게 가능했대요. 근데 검찰 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신문에서 또 보셨다니. 오, 많이 읽으시나 봐요, 정말로. 네, 대단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법을 개정하면서 기업, 특히 오너들의 부도덕한 기업 활동을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대요. 취준생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요즘 이런 사회 움직임들이 많죠. BMW 사건도 아주 우리 사회에 메가 이슈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기업이 어떤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징벌은 이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라든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가 있고 속도 조절이라든가 또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아주 예민한 소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을 천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사회적 조율이라든가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면접장에서 좀 부드럽게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 퀴즈 저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부광약품입니다. 1960년 부광상사로 설립돼 85년 국내 최초로 KGMP 우수의약품 제조시설 설비를 인가받았고요. 2000년 지금의 부광약품 주식회사로 재탄생하면서 간질환, 당뇨병, 합병증 치료제를 비롯해 신경정신과, 호흡기 분야 치료제 등 100여 종의 우수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돼 국내 최초로 GMP, 즉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을 갖춘 공장을 설립, 국내의 제약기업은 물론 바이오 벤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아락실과 같은 일반 의약품, 안티프라그, 파로돈탁스, 시린메드 치약과 샴푸 등의 생활용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광약품을 치약회사라고 사실 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아주 건실한 제약회사였네요. 네. 그 유명하잖아요. 파로돈탁스 이런 치약. CF가 광고가 굉장히 네. 인상 깊었는데. 약국에 있습니다. 파로돈 탁스. 네, 어떻게 단영 학생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부광약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네. 요즘 소식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바이오 산업을 더 키운다고 알고 있었는데 OCI와 비에노 바이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생소하네요, 역시. 네. 네. 꾸경은 꾸경님은 어떻게? 근데 저도 뭐 이게 부강약품을 사실 잘 모르죠. 예. 그냥 진짜 우리가 부강약품 이거 약간 CF에서만 보던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부강약품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좀 이걸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1년 동안 1,800건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100% 주식과 그다음에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어 1위가 종목이고요. 2위가 바이오, 뭐 4위가 코스피, 뭐 시장, 신약, 치료제, 주식, 그 외에는 유한양이나 영진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이런 것들도 그 주식하는 카페라든지 회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부강약품에서 이번에 신약 개발했다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주가가 좀 올라갈까요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강약품 제품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로돈탁스라든지 시린메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합치면 부강약품 언급량이 한 10배, 뭐 수십 배는 돼요. 그러나 이런 제품을 이야기할 때 너 부강약품에 뭐 파로돈탁스 써봤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SNS라든지 글에는 그냥 뭐 파로돈탁스를 관한 이야기들을 쓰기 때문에 부강약품이라는 이 네 글자가 사실은 빅데이터 상에서 등장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한 번씩은 안 쳐보나요? 그러게요. 이게 쳐보는 그 횟수가 아니라요. 뭐든 글을 남긴 횟수기 때문에 언급한. 사실 검색한 양 자체를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몰랐네요. 이렇게 직접 올라와 있는 게 적은 만큼 또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부강약품의 공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에 채용이 한번 열렸는데요. 예. 그 직구는 이제 영업부 실적 및 분석 업무. 그러니까 영업 업무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과 경력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수술 6개월 후에 아마 전환되는, 근데 경력 같은 경우에는 수술 3개월 후에 전환되는 케이스 같습니다. 학사 이상의 전공을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영업부 실적 및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응시 자격을 보면 엑셀 활용이 좀 상급 수준 이상, 요걸 좀 필수로 이렇게까지 거는 케이스는 많지 않으니까 정말로 데이터 분석 관련된 직군을 좀 많이 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제약 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공 선호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의학, 전문 의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나 전문의학이라고 하면은 큰 대형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들을 상대로 또 세일즈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 김영란법, 리베이트법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감성적인 관계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뭐 이런 전공을 떠나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세일즈 경험이 많고 또 여러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 하면 충분히 이런 제약 영업 쪽에 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경. 연구원 출신의 CEO가 있다고 카더라. 예, 뭐 종종 뭐 신입사원이 뭐 대표까지 오르고 이런 게 뭐 셀러리맨의 신화가 아닌가 싶은데 거의 뭐 드라마 속에 있을 법한 얘기인데 우리 부강약품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연구원 출신의 CEO가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사실이죠? 실제로 부강약품이 역사가 좀 오래된 제약사, 58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 투자라든가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외국 기업에 대한 인수 뭐 이런 아주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 그 연구원 출신의 전문 CEO 지금 실제로 이제 유희원 대표인데 또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학 박사시고 또 포닥 과정도 이제 미국에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부강약품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국산 신약 11호 그러니까 레보비르라는 이 제품 개발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 전문 CEO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든가 그리고 제약사 지금 우리가 아까 뭐 좀 치약이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 얘기했지만 사실 부강의약품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 이제 전문의약품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단영 학생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OCY와 신약 개발 그리고 바이오 벤처 투자를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아주 기민한 움직임이 보이는 건 오너 경영보다는 좀 전문 CEO를 좀 차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유 대표가 했던 얘기를 보니까 입사 후 그 수년 동안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주말이 되면 월요일이 기다려질 정도였다고 해요. 네. 비현실적인. 우리도 녹화 전에 녹화가 기다려지듯이, 그러니까 좀 프로의식을 갖고 확실히 좀 일을 수행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그럼 우리 부강약품 직원들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8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5,550만 원이었습니다. 사원이 3,414만 원, 대리가 4,194만 원, 과장이 4,900만 원, 차장이 6,1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10년 만에 컴백 샵 글로벌 변비약입니다. 우리 부강약품이 요즘 들어서 부쩍 광고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배우 윤여정 씨랑 그리고 이서진 씨께서 출연한 우리 치약 광고 시린메드 F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배우 우리 또 길영우 씨가 출연한 우리 변비약 아락실 광고도 있는데 아락실 광고는 무려 10년 만에 다시 찍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광고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홍쌤도 지적해 주셨지만 부강약품이 이제 전문의약품 쪽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정한 것이 일반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잠시 멈췄던 광고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자사 제품 좀 많이 홍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10년 동안 광고 중단했던 아락실 광고를 또 게재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기억한 게 파로돈탁스나 시린메드 이런 광고들 네. 사실 네. 그동안 부강약품이 굉장히 잘 만들어 왔었는데 최근에 못 보다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용 가능한 아락실 소프트 시럽을 또 발매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의약품 시장도 워낙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결국에 그러려면 부강약품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의 뇌 속에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 CEO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그 계획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뭐 다녀온 학생이 보기에는 취준생들이 광고를 보고 기업에 뭐 흥미를 가진다거나 정보를 얻기도 하는 것 같나요? 네, 광고를 보고 이 기업은 어떨 것 같다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가고 싶었던 회사라면은 뭐 요즘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혹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광고는 기업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잖아요. 그쵸. 이 취준생들이 기업의 광고를 잘 이해를 하고 면접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말아라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하는 건 여러분도 어때요? 내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관점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관점에서 취업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광고도 어느 정도 알고 가야겠지만 그거는 거기 가는 모든 구직자들이 보고 가는 정보이기에 그런 광고보다는 그럼 여러분들 취업하기 이전에 이미 그 생산자와 판매자 관점에서 의사결정하는 대중들이 있어요. 그건 그 기업의 이제 주주들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어떤 뉴스에 기민하게 반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습득하고 취업 면접장에 가야 그분들과 코드가 더 잘 맞는다. 그거는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비 입장에서 광고를 참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구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신약 개발 혼자 하지 마라. 샵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 제약회사의 가장 큰 사업은 아무래도 신약 개발인데요. 기존에는 뭐 자사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면서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면 요즘엔 좀 추세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적도 가리지 말고 다 같이 연구하자라는 추세라고 합니다. 콜라보레이션 같은 느낌이네요. 같이 연구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업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즘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그 화두의 중심은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개방형 혁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파이를 키운 다음에 그걸 나눠 먹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워낙 큰 기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어떤 압도적인 투자 규모 이런 거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일은 좀 늘리고 위험을 좀 줄이면서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강약품이 최근에는 뭐 미국의 회사라든지 덴마크의 어떤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 회사는 또 인수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 기업과도 손을 잡고서 뭐 조현병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이 약하다 생각할 땐 힘을 합쳐서 파이를 키우고 그것을 나눠서 수익을 높이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을 하면서 부강약품도 영향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취준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요즘 뭐 제게 빅 이슈죠. 그러니까 스튜어드가 이제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집사가 맡아서 예전에는 그냥 주인의 의견이라든가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의사결정권 안에 내가 관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이런 연기금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과거에는 이제 투자만 하고 의결권을 발휘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약산업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한 10%, 5%가 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강약품도 한 7%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소시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은 뭐 13% 정도 가까이, 동아 ST도 한 12%가 넘고, SK케미컬 같은 경우도 12%, 유한양행도 뭐 12% 정도 수준이죠. 그러면 일각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 경영 의사결정할 때 그 지분만큼의 의사결정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경영권에 관여를 하게 되면 제약산업은 우리가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제약산업은 신약 개발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금이 많이 발현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두고 오너가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관여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더 흔들리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하지 않을까, 기업가 정신이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 나오는 그런 이슈들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강약품의 10년 후, 단용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10년 후 부강약품은 제약회사를 넘어서서 바이오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6가지 품목으로 나눠봤는데요. 아토피와 천식 환자, 그리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파킨슨병과 망막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은 현재 미래 먹거리라고도 할 정도로 제2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강약품도 이에 발빠르게 맞춰서 바이오 합작사인 비에노 바이오를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강약품의 주력 상품을 보니까 당뇨병과 파킨슨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굵은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잔가지들도 함께 챙겨가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토피와 천식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도 발병 우려가 있습니다. 또 파킨슨병도 망막 두께와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망막 두께가 얇아질수록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당뇨병과 파킨슨병 앞뒤에 있는 질병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을 만든다면 좀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이오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와 함께 만든 제품을 만든다면 10년 후에 바이오 산업에서 큰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영 학생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제약사가 하는 일이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렸는데 부강약품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네요. 회사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고 네. 이런 바이오 쪽에 진출을 하면서 네, 그런 점에서 좀 새롭게 들었는데 저는 큰 가지는 있는데 예. 그 구체적인 방향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뿌기 형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조금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의학 쪽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도 뭐가 걸리면 뭐에 연관성 있고 이런 좀 조사를 한 그런 노력에 좀 이렇게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초선생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들었지만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라든지 기사를 좀
외워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것으로 체화시켜서 하는 발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네. 홍 쌤이 또 지적을 해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도 이야기했고 뭐 미래 의약품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제 미래 질병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령화 시대도 오고 우리가 뭐 4차 산업 시대에 새롭게 발병하는 질병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IT 기기라든지 뭐 아니면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병하는 새로운 질병에 관한 어떤 언급을 통해서 조금 그런 확장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홍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약사들도 어찌 보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긍정적 목표도 있지만 사실 이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이 약이라는 것도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규모가 결국 이 만성 질환들이 제약업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먹을거리죠. 그러니까 한 번의 치료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질병은 계속 약을 복용하게 되는 시장으로 가야 제약업의 매출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아토피라든가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이런 질병들처럼 만성 질환에 대해서 본인이 좀 타겟팅했던 건 저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접근일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질병 상관성에 대한 분석은 이 산업에 대한 기술적인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인 건 맞는데 그거를 이제 치료 메커니즘까지 좀 같이 끌어가는 거는 R&D 프로세스와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차치하고 남는 공간이 나오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뭐 일반 의학에 관련된 어떤 시도, 그 최근 진행하고 있는 투자 뭐 이런 계획들을 좀 덧대어서 답변이 나가면 더 부드럽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PT 너무 잘 들었고요. 부강약품에 대한 PT 면접 이후, 이번에는 제가 취역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상태로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제약사라고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제 영업적인 주변에 제약사에 있다 하면 다 영업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영업 말고도 당연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 말고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뭐 그 채용 비율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영업에 집중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신약 개발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주로 제약사의 매출이 아직도 복제 의학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그럼 복제 의학이라고 하면 약이 사실 효능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 이 부분에 맞춰서 제약사의 매출이 움직이기에 그 의사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제약업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전문적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제약사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직군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약 개발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연구 개발, 그다음에 품질, 또 생산 이런 직군에서 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공했던 친구들과 약학 또 이제 화학 전공인데 생화학 쪽으로 많이 들었던 친구들이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약업의 이 공정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 실적도 좋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을 효율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기에 통계나 산업과학도들도 어느 정도 일자리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이공계대 입장에서는 우선 화학과 바이오 쪽 전공 친구들이 이런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요. 부강약품 제품을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강약품은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처방의약품은 호흡기 관련된 제품들도 많았고 또 갑상선 치료제라든지 당뇨병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당뇨병은 최근에 나온 다발성 신경염증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덱시드정이나 디아그릴정 등이 많았고요. 그리고 일반 의약품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제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신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프로탁스와 BK 오린정이 있었습니다. 프로탁스는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BK 오린정은 콜레스테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용품이 있었는데요. 저는 치약이 강세했던 제품에서 향이 다양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치약 하나에도 에델바이스 향이라든지 유칼립투스 향 이렇게 소비자의 효능을 만족시켜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런 류의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이제 사실 일반 의약품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순서를 중요한 전문 의약품 위주로 들어갔던 그 과정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측면은 단영이 학생처럼 저렇게 답변을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준비된 걸 얘기하는구나, 외워온 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대변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 관련된 조사나 제품 관련된 조사 이력은 여러분들 준비해 가지만 그 텔링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원고를 외우지 마시고 키워드 위주로만 놓고 좀 프리토킹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하면 내용은 지금 좋았으니까 그리고 양은 지금보다 조금 더 줄인 상황에서 이 질문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는 건데 관심도 관련돼서 모든 제품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양은 한 20-30% 정도 줄이고 프리토킹하는 연습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산된 제품이 10개의 시험 품목 중 하나만 빼고 모두 우리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 빠른 공급을 재촉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일단 병원에 좀 차질이 생겼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합하지 않은 품목을 내세우는 것보다 발병률 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단영 학생은 지금 이제 부적합으로 아마 해석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은 좀 불량이 나도 판매하고 나서 쓰다가 고객이 좀 어려움이나 불량을 맞이했을 때 AS 센터에 가면 되는데 이 제약이라는 부분은 고객 안전, 그다음 건강, 어찌 보면 목숨과 직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굉장히 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 산업이 다른 산업들 대비 품질 직군에 대한 채용도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품 신뢰성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부광약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단영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잘 몰랐던 기업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단영 학생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부광약품이 지금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1,500억이 조금 넘는 중소제약사인데 네. 실제로 이제 버추얼랩 모델의 신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의 약 한 20%를 R&D 비용으로 쓴다고 해요. 그럼 실제적으로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5.1%인데 미래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제약산업, 바이오 제약산업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에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공계들 중에 이쪽에 생물, 바이오 이쪽 했던 친구들이 취업의 약자였는데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점점점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열심히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9월 공채가 이제 막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 마감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라이프 사이클이 이미 깨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소서를 밤에 쓰게 되거든요. 낮밤이 바뀌어요. 그런데 10월 달 가면 또 여러분들 인적성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은 아주 아침에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클이 변경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또 시험장 가서 적성, 수리, 출입할 때 머릿속에서 계산이 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은 유지한 상태에서 건강관리 꾹쭉 진행하면서 자소서 많이 쓰기 이런 식으로 좀 꾸준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9월 공채가 많이 진행 중인 만큼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